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가 많이 회복이 됐고 양극재만 회복이 된 건 아닙니다. 비양극재 주식도 상당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막 용기 북돋아 주시고 너무 내용이 좋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채널을 막 뭐 엄청나게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실은 강력한 이렇게 응원에 따라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막 유튜브로 제가 막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뭔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유튜브 지금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엄청 고생하시고 있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이 기업 분석 훈련소나 이슈 체크는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여기 워닝 보이시죠? 또 PD님이 이거 경고문구 강력하게 넣어주실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앞에 계속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보시고도 제가 기업 분석을 하니까 마치 종목을 매수 매도 추천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요. 여러 타 유튜브 나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투자 포인트나 이런 거는 참고만 하시고, 중요한 거는 본인만의 매매 전략이나 매매 원칙 기준부터 먼저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전문가가 얘기해도 그거는 다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지 참고사항이지, 결국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고 그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겁니다. 제가 개별 종목을 얘기하니까 개별 종목에 대해서 마치 매수 매도를 권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리지만 매매 원칙과 매매 기준을 먼저 세우시고 종목에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 종목에 대한 뭐 아이디어를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제약상 그 종목을 당장 바로바로 분석해서 올려드리긴 어렵고, 종목 분석이나 이 개별 종목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저도 이제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 혼자 개인 의견이 아니라 팀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팀원으로 다 이 만장일치가 나오는 종목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종목 검수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촬영일 관련돼서 야 7월 17일 날 찍은 거 왜 24일 날 올려, 그렇게 막 얘기하신 분들 꽤 은근히 있으신데, 저도 제가 컷 편집을 해봐서 알고 이 편집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사실 일종의 노가다 작업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올릴 만한 정도의 그 소위 말하는 그때그때 이슈를 뭐 하는 막말로 시향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의성 있는 거를 최대한 배제한 그 개별 기업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그 개별 기업의 현황을 올려드리는 거지.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는 편집팀도 엄청나게 주말까지 반납해가면서 영상을 진짜 고생해서 올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야 그거 17일 찍은 거 왜 24일 날 올리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단타 치려고 단기 트레이딩 하려고 이 기업 분석 훈련소를 찍는 게 아닙니다. 촬영 날짜에 연연하지 마시라고. 촬영 날짜를 연연할 만큼의 내용을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거 꼭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올라온 종목 얘기하냐, 영상에 올리는 종목은 그 종목을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닌 게 일단 1번이고요. 매력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그 종목이 높은 가격 수준에 오른 거지, 그 종목이 앞으로 10배, 20배 더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주가에 제발 일회일비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촬영일자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만의 매매 원칙과 매매 전략 기준을 세우시고요. 어떻게 보면 좀 억지나 그 소위 말하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렇게 그 막말 하시거나 이렇게 상식이나 예의에 벗어나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률 현황이고요. 두 번째는 투자 포인트,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세 번째가 지분가치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밸류에이션, 다섯 번째가 수급, 여섯 번째가 차트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2시에 찍는데 12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종가랑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수익률 현황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2등주의 반란입니다. 자, 원자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압도적으로 1등인데 863%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어제 900% 넘었었죠. 근데 중요한 건 포스코홀딩스가 84%, 이 무거운 포스코홀딩스가 저는 40%대 수익률에서 84%까지 올라온 거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아마 오늘 종가 기준으로 50만원, 그 마디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그 50만원 마디 가격을 돌파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포스코홀딩스를 아무리 과거에 비싸게 산 사람도 전부 다 수익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수급이 깨끗하게 싹 물갈이가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 물량 나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매물대가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매물대가 두꺼우면, 그것도 제가 디테일하게 차트 강의 또 PD님하고 특집편 만들어서 설명할 건데, 매물대가 두껍다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려고 해도 자꾸 매물대에 부딪혀서 내려오고 매물대에 부딪혀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매물대가 가벼우면 그냥 단숨에 매물대를 뚫고 계속 주가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철저하게 실패를 줄이고 성공할 확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매물대가 얇다는 얘기는 주가도 그 매물대를 가볍게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등주의 반란 포스코홀딩스가 원자재 1등, 에코프로랑 수익률 차이는 10배 넘게 차이 나지만 이 수익률의 차이는 상당히 줄어들 확률이 높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따 수급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역시나 배터리 셀단에는 LG 엔솔이 1등이긴 한데 그냥 계속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수익률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양극재는 평균 수익률이 153%인데요. 2등주의 반란, 에코프로가 원래 2등이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코스모 신소재를 제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1등으로 에코프로비움을 다룬 것 같아요. 수익률 1등이면서 에코프로비 이제 진정한 절대 강자가 됐습니다. 수익률 1등, 출하량 1등, 양극재 매출로 1등. 네. 심지어 이제 아마 영업이익도 1등 찍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거에서 에코프로비움이 1등입니다. 완벽한 1등이 됐죠. 2등 코스모 신소재 283%고요. 3등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여전히 많이 올랐어요. 142% 올랐는데 에코프로 BM에 비하면 140% 수익률이 차이 나죠.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인정합니다. 에코프로 BM보다 출하량 기준으로 적죠. 27년 동일한 27년 기준으로 에코프로 BM은 71만 톤, 포스코 퓨처엠은 61만 톤, 그러니까 10만 톤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 할증을 줘야 되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포스코 퓨처엠 최근에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으로 포스코 그룹사 차원에서 목표치, 연간 목표치, 연간 출하량 목표치를 1년 이상 땡기고 출하량 목표치도 50%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2030년까지 100만 톤 하겠다고 했어요. 100만 톤. 그러면 100만 톤 기준이면 그때 말씀드렸죠. 전체 글로벌 완성차 전기차의 11% 해당되는 엄청난 양이라고요. 압도적인 1등이고 중국을 제외하고는 18%에서 20%까지 올라간다. 그럼 2030년 기준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100만 톤 하면 당연히 에코프로비움 제치고 1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등주의 반란이 드디어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는 1등주로 올라왔다. 음극재 도전재는 나노 신소재가 81%인데 지금 대주전자재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있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조금 올라오니까 그래도 한시름 놓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고요. 대주전자 재료는 최근에 좀 올라와서 한 44% 수익률을 나타냈지만 저는 나노 신소재하고의 수익률 갭, 2등주인 대주전자 재료와 나노 신소재의 수익률 갭은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해액단에서는 엔캠이 그래도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와서 20%대에서 33%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양극재만 올라간 게 아니고요. 음극재도 올라왔고 전해액도 올라왔고 분리막 같은 경우도 뭐 SKI 테크놀로지가 다시 77%라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비주도 2등주의 반란인데요.
저는 계속 DNT, 아직 DNT 그 종목 분석 영상을 못 찍었지만 이것도 찍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DNT가 조금 더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을 때 찍으려고 타이밍을 보고 있고요. 1등 압도적으로 윤성 FNC가 최근에 주가가 다시 엄청나게 회복되면서 433% 압도적인 1등을 기록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의 상승률은 DNT가 월등히 좋습니다. DNT가 지금 214%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장비주 2등에 올라왔거든요. 이 레이저 노칭 장비 관련돼서는 뭐 국내에서 원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기존의 노칭 장비 버전에서 레이저 노칭 장비로 계속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DNT도 최근에 유상증자까지 했는데도 그거를 다 뒤엎고 지금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DNT와 윤성 FNC의 수익률 격차도 저는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원자재 2등 포스코홀딩스에 주목하자, 양극재 2등이었던 에코프로비엠과 3등이었던 포스코 퓨처엠에 주목하자, 그 다음에 음극재 도전재 2등인 음극재 도전재 첨가제 쪽에서 2등인 대주전자재로 주목하자, 장비주 2등인 DNT에 주목하자. 네, 요게 수익률표 관련된 핵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된 거는 역시나 수급이 안 좋죠. 보시면 체결 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체결 강도 평균이 지금 한 8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체결 강도 100 미만이니까 그만큼 매도세가 많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장표는 이제 에코프로 관련된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네. 요 관련된 기사는 제목이 다 있으니까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증권업계 에코프로 관련돼서 MSC 지수 편이 확실시 돼 있다고 하잖아요. 5월달에 불발되고 나서 8월달에 이거 되면 아마 추종, 그냥 산술적으로 추종 자금이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거는 패시브 자금 1조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미 이거에 대한 선 반영으로 주가를 땡긴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팀장이 요새 회사 안 나오면 에코프로 주주인가?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관심이 엄청나게 뜨겁고요. 네, 그리고 저만 해도 이 뭐 술집이나 식당 가면은 주변에 에코프로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3대 초격차 산업으로 키운다. 지금 2차전지가 연간 수출 금액으로도 상승률, 네, 여기 글씨가 잘 안 써져서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승률 뭐 탑3 안에 들어가는데 아직 수출 품목 20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수출 품목에 못 들어가서 충분히 더 굉장히 큰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K배터리, 네,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배터리 제2의 반도체로 키운다. 지금, 네. 오늘 그게 발표 났죠. 첨단 산업단지. 네. 그래서 새만금하고 대부분 지역 포항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엄청나게 투자가 나올 거고 정부에서 세제 혜택 지원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수급 관련돼서 이것도 따로 다룰 건데요. 2차전지 관련된 ETF 상위 종목 지금 싹쓸이 하고 있죠. 그 중에 지금 따끈따끈한 2차전지 미래세 소재 ETF, 그 다음에 삼성의 코덱스 2차전지 소재 ETF 10, 삼성 코덱스 2차전지 10, 요게 지금 나오자마자 급등하고요. 지금 뭐 장난이 아니죠. 지금 수급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죠. 반면에 타이거 차이나 ETF, 박살났죠. 지금 50% 반토막도 더 났죠. 그 다음에 포항의 에코프로가 지금 2조 넘게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2028년까지 갖고 있는 원소재, 전구체, 그 다음에 양극재까지 캐펙스를 확장하는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된 거는 부정적인 이슈만 나오는 건 아니다. 네, 긍정적인 이슈도 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게 오늘 나온 기사인데, 자, K배터리 천안 서산에 SK온 있고, 새만금, 네, 새만금은 이 전구체, 그죠? 전구체랑 이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포항, 그죠? 포항이 2조 에코프로비엠 투자하고, 구미에도 양극재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광양에 2차전지 또 원료 소재, 그렇게 있고, 울산에도 삼성 SDI 쪽 소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을 기반으로 천안, 새만금, 구미, 광양, 울산, 포항 여기가 다 정부에서 이 2차 전지 관련된 핵심 특화단지로 선정을 돼서 요거를 세제 혜택 받으면서 다 지원을 받고 여기에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요. 당연히 고용 유발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이 2차 전지가 이 반도체 버금가는 엄청난 국가 핵심 사업으로 6대 산업에는 선정이 됐죠. 6대 산업에 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이제 투자 포인트 관련돼서 생산 능력이 4배 이상 업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일단 지금 18만 톤에서 양극재 일단 4배, 그죠? 전구체도 4배, 그죠? 21만 톤. 그 다음에 원재료 추출 능력. 네. 원재료 추출 능력 이게 그거예요. 수산화 리튬, 탄산리튬 가공해서 재련해서 탄산리튬 갖고 와서 재련해서 가공해가지고 수산화 리튬으로 생산하는 거죠. 20만 7천 톤, 예. 3만 6천 톤에서 그죠? 이거 거의 한 6배네, 그죠? 예. 그래서 하반기에 세리아하고 양극재 중심으로 계속 수주 모멘텀이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왜죠? 지금 삼성 SDI가 제가 5월달, 6월달 데이터 또 2차전지 이슈에 말씀드릴게요. 아마 다음 주쯤에 6월달 총괄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5월달 데이터에 삼성 SDI의 유럽하고 북미에서 의미 있는 그 수치의 변화가 나왔다, 증가율이 나왔다고 보는데 삼성 SDI GM 합작 공장 북미에서 본격 가동되고요. 이거 다 에코프로 BM 발입니다. 삼성 SDI의 가장 핵심 양극재 고객사는 에코프로 BM, 그죠? 그리고 또 어디 있죠? 삼성 SDI랑 에코프로 BM하고 합작 에코프로 EM이라고 있어요. 에코프로 EM. 예. 요것도 양극재 생산하죠. 그래서 아마 에코프로 EM이랑 에코프로 BM이 거의 삼성 SDI 물량을 얼마 한다? 거의 약 60에서 70%. 어마어마하게 하죠. 예. 자, 헝가리 드디어 양극재 공장 이거 10만 톤 삼성 SDI를 통해서 아마 BMW 납품할 거로 보는데 1공장이 24년 하반기, 2공장이 25년 하반기예요. 그러니까 헝가리 매출이 24년부터 찍힌다는 얘기죠. 네, 심지어 또 유미코어가 캐나다 증설하면 또 파나소닉이 일본 양극재 투자하면 판가에 하락하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네, 하락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중요한 건 에코프로 BM의 절대 출하량,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의 절대 출하량, LG화학의 절대 출하량, 코스모 신소재의 절대 출하량, 그죠? 그 다음 LNF의 절대 출하량이랑 유미코어의 증설량, 파나소닉 밑에 일본 양극재 업체의 출하량 자체가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그 판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이템별로 NCA냐, 그죠? 예? NCM이냐, 그것도 NCM도 811이냐 622이냐 9반반이냐에 따라 다 다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